핵폭탄을 잃어버린 제트 폭격기 B-47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가장 많이 만든 제트 폭격기 B-47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2차 대전에서 미국의 폭격기는 말 그대로 독일과 일본을 불태워버리듯이 맹타한 대단한 화력을 펼쳤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적 후방의 핵심 시설을 공격하는데 이보다 좋은 수단은 없었습니다. 전략 폭격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서 미국은 더 좋은 폭격기를 보유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전쟁 말기에 B-29가 실전에 투입되었지만 뒤를 이을 폭격기들의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었을 정도였죠. 그 중에는 제트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폭격기도 있었는데 앞으로 굳이 군용기가 아니더라도 제트기가 하늘의 주인공이 될 것이 확실해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했습니다. 1944년부터 제트 엔진을 장착한 새로운 폭격기 사업이 개시되자 미국의 유명한 항공기 제작사들인 노스 아메리칸, 콘베이어, 보잉, 마틴이 참여했습니다. 흔히 이들을 1945년 그룹이라 하는데요. 미국은 2차 대전이 끝난 후부터 소련이 새로운 경쟁 상대가 될 것이라 보고 군사적 우위를 계속 유지하려 했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사례에서 증명되었듯 전쟁의 방법이 완전히 바뀐 상태였고 미국은 신의 폭격기가 소련 본토까지 단숨에 날아가 핵폭탄을 던질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948년 노스 아메리칸의 B-45가 최초의 네발 제트 폭격기라는 영예를 차지했지만 승리는 성능이 검증된 B-29를 기반으로 개발한 보잉의 모델 450이 차지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전통적인 기체에 제트 엔진을 장착한 전형적인 초기 제트기 구조라 획기적으로 성능을 향상하기는 어려웠는데요. 반면 모델 450은 전투기처럼 고속비행에 적합한 후퇴익을 적용하는 등 설계 사상부터 차이가 컸죠. 당시 시험비행에 나선 시험 조종사가 기존 항공기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낯선 모습에 탑승을 꺼렸을 만큼 기체 구조가 시대를 앞섰습니다. 시험비행 도중 캐노피가 분리되는 사고로 인해 조종사가 순직하는 어려움도 겪었지만 1949년 미국 횡단비행에서 속도 신기록을 달성했고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1951년부터 모델 450은 B-47 스트라토 제트라는 이름으로 실전 배치가 시작됐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B-47 스트라토 제트가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B-47은 전장 32.6m에 전폭 35.3m, 전고 8.5m이며 최대 이륙 중량 10만 kg에 승무원은 3명이고 무장은 20mm M24A1 기관포 2문에 최대 11,000kg 폭장이며 최대 속도 시속 977km에 작전 반경은 3,240km입니다. B-47의 가장 큰 특징은 핵폭격에 특화되었다는 점이지만 B-29보다 많은 11,000kg까지 재래식 폭탄을 탑재해 재래식 폭격 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었는데요. B-47은 마크 15를 비롯한 다양한 핵폭탄을 싣고 빠른 속도로 목표까지 신속히 침투해 던지고 오는 데 특화된 기종이었죠. 그래서 B-47 후기형은 핵폭발의 열기에 대비하기 위해 기체 하부의 창문 개수도 줄이고 따로 페인트 칠했을 정도입니다. 이런 B-47은 최초로 후퇴익을 채택한 전략 폭격기로 후퇴익은 고속비행에 적합하지만 저속비행에서 제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크기가 비슷한 B-29의 11명에 비해 상당히 적은 3명의 승무원만으로 운용하다 보니 승무원이 배나 더 많은 일을 해야 했고 장시간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좌석 공간도 좁아 어려움이 많았죠. B-47은 엔진을 날개 하부의 포드 형태로 부착하는 나셀 방식을 최초로 채택했습니다. 나셀 방식은 이후 군용기는 물론 민항기들도 따라하는 보편적인 구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항공기 역사에 커다란 획을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B-47은 6기의 터보제트 엔진을 장착한 데 비해 아직 출력이 좋지 않던 시기라 이륙할 때 애를 먹었고 이 때문에 로켓의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이륙했는데요. 이런 B-47을 한창 개발하고 있을 때 6.25 전쟁이 터져버리자 미국은 B-47 대신 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B-45를 선택했죠.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상공을 유유자적하게 날아다니며 폭탄을 퍼붓던 B-29가 미그 15에 꼬리 내리고 도망가기 급급해지자 미국은 당장이라도 제트 폭격기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폭격기가 호위기에 도움 없이 단독으로 전투기와 맞서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는 없어서 고속으로 비행이 가능한 B-47은 좋은 대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B-47은 앞서 말한 대로 핵폭격에 특화된 기종인데다 개발이 끝나지 않아서 미국은 B-45를 선택했는데요. B-45는 한반도 상공에서 주간 폭격 임무와 정찰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2월 4일 미그 15에 의해 격추당했습니다. 이는 제트 전투기가 제트 폭격기를 격추한 첫 사례로 생존한 승무원은 중국이나 소련에 억류되었던 동안 사망한 걸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 이후 B-45는 눈에 띄지 않도록 야간에만 임무를 수행했고 1951년 대망의 B-47이 나왔는데요. B-47은 폭장량과 항속 거리에서 조금 먼저 제식화된 B-36에 뒤졌지만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 때문에 미 전략공군사령부는 두 기종 모두 도입하겠다는 천조국다운 선택을 내립니다. 단지 핵폭탄 투발 능력만 고려한다면 단연코 주력은 B-47이었지만 B-52에 비하면 승무원의 거주 여건이 나쁘고 급기동에 따른 기체의 피로도가 높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1957년 제40폭격 비행단에 최종형인 B-47E가 납품된 것을 마지막으로 총 2042기가 생산됐는데요. 이는 2차 대전 후 지금까지 생산된 폭격기 중 가장 큰 규모로 모두 미국이 사용하는 위험을 보였죠. 1951년에 B-47은 처음 작전에 투입됐지만 이륙할 때는 로켓을 써야 할 정도로 느렸고 착륙할 때는 빨간불에도 멈추지 않는 소방차 같아서 잘못하면 기체가 불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선택한 기종답게 B-47의 신뢰성은 전반적으로 뛰어났지만 유지보수가 까다로웠습니다. 이런 B-47의 임무는 단연코 핵폭격이었지만 핵폭탄을 던진 후 급상승하는 급기동 때문에 기체 수명이 호두깎이 인형에 들어간 호두처럼 깎였는데요. B-47은 1951년 그린하우스 작전을 시작으로 1952년 아이비 작전, 1954년 캐슬 작전, 1956년 레드윙 작전 등 다양한 핵실험에 참여했고 1956년까지 미 공군은 B-47 비행단 33개를 확보했죠. 미국 핵 억지력의 일선이었던 B-47은 3분의 1 정도가 언제든지 소련에 핵폭탄을 던질 수 있도록 핵폭탄을 실어놓은 상태로 승무원들이 대기하면서 15초 간격으로 이륙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반복된 저고도에서의 작전과 훈련으로 인해 기체가 빨리 사가 1958년부터 개수하기도 했지만 1958년 2월 5일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야간 훈련 도중 핵폭탄을 실은 B-47과 F-86이 충돌하는 간담이 서늘해지는 사고였는데요. F-86은 조종사가 탈출한 후 추락했고 엔진이 파손된 B-47은 비상 착륙하기 위해 상부의 허락을 받아 조지아주 타이비 아일랜드 근처에 핵폭탄을 떨어뜨려 중량을 줄인 후 비상 착륙에 성공했죠. 하지만 정작 타이비 아일랜드 근처에 떨어뜨린 핵폭탄은 9개월에 걸친 수색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않아 잠든 채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B-47은 B-52가 실전 배치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등장하면서 1969년에 핵폭격 임무에서 전부 제외됐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투입되어 용단 폭격으로 명성을 떨친 B-52와 달리 B-47은 핵폭탄 투하에 특화된 기종이다 보니 엄청난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실전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고고도 고속 비행이 가능한 특징 덕에 정찰형인 RB-47이 U2 등장 전까지 적성국을 횡단하며 정찰 임무를 수행했고 그런 와중에 실전을 벌였지만 임무의 성격상 그런 사실은 오랫동안 비밀로 유지됐는데요. 1955년 4월 17일에 캄차카반도 인근에서 정찰 중이던 RB-47이 소련군의 미그 15에 격추된 것을 시작으로 1960년과 1963년에도 소련군의 공격으로 격추되고 승무원들이 전사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후미에 장착된 20mm 기관포로 응전했지만 제트 전투기를 상대로 교전 자체가 성립하기는 어려웠습니다. 1965년 4월 28일 전자전기인 ER-B-47H가 동해에서 북한 미그 17의 공격으로 기체가 손상됐지만 요코타 기지로 귀환한 적도 있었습니다. B-47은 가장 많이 생산됐지만 실전 기록은 없는 특이한 기종으로 나셀 방식이나 후퇴익 등 현대 제트 폭격기에 지대한 영향을 준 제트 폭격기였죠. 가장 많이 만든 제트 폭격기 B-47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